코인 이슈가 비트코인은 2024년도, 2025년도 반감기가 끝나는 한 해에 얼마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최소 1억 5천 이상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비트코인 반감기 4년 뒤에 항상 올랐습니다. 반감기 뒤에는 올라요. 아니면 주구장창 2023년도 연말에는 오를 겁니다. 근거도 없이 올라간다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방송 아니에요. 자, 비트코인 23K.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아, 시장이 참 어려워요. 왜 상승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비트코인 시장 보시면 변동성이 별로 없죠. 22.7K까지 빠졌다가 다시 23.4K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빠졌는데, 우리 비트코인 시장 역시 변동성이 크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0.7, 뭐 1.0, 리플은 뭐 그대로죠. 이더리움 210만원, 그래서 솔라나 3만원, 이더리움 블랙시 29,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아코인이 거래량이 제일 많네요. 16.8% 생각하시고, 네, 소중한 자산. 자, 미국 증시 좋습니다. 아주 시퍼렇게 초록초록 올랐죠. 올랐는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2월 7일날 발언이 있었죠.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발언을 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려 줬는지 한번 이 얘기를 드리고, 자, 우리 코인 시장 역시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롱 비율 75%, 살짝 좀 빠졌죠. 75.9%. 70대 후반 되면 롱청산 가능성 말씀을 드렸고, 자, 가겠습니다. 파월 고용 매우 강해. 예상보다 지표 강하면 금리 더 인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사를 딱 봤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기사는 좀 긍정적으로 기사를 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금리를 더 올린다, 매파적인 얘기로 기사를 쓰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뭐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석을 하냐, 진짜 그거에 하나, 되게 간단한 건데 그거에 되게 나뉩니다. 투자 결과가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지금 보시면 디스인플레이션 시작됐지만 갈 길 멀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죄송합니다,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했던 얘기들이 FOMC 회의 때 했던 얘기들과 궤가 같았어요. 굉장히 비슷했고,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또 언급을 했고, 디스인플레이션 언급하니까 시장은 상승을 하죠. 근데 금리 인상을 더 해야겠다라는 언급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쭉 떨어집니다. 어제 재밌었어요.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변동성이 심했다는 건 우리한테 한 가지 교훈이 있어. 한 가지 교훈이,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용시장이 그 지표 보셨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봤다. 고용시장이 이례적으로 매우 강하다 라면서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고용시장이 이례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요. 누가 생각나죠? 어제 제롬 파월 폼 미쳤던데요. 김대현님 어제 보신 거 그대로 한번 올려주세요. 채팅으로. 어떠셨는지. 바이든과 굉장히 비슷하죠. 코인 이슈가 지금 바이든과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방향성이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어제 롱숏 댓글 싸움 대박이었어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자, 시장이 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제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봤을 때. 자, 보시면은 자, 지난주 수요일 연방공개시장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추가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한다. 일정 기간 동안 제약적인 정책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쓱 합니다. 그리고 강한 노동시장을 본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임금 상승률까지 여전히 매우 높으면서,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물가는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용시장이 아직 둔화되지 않았지만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시장은 깨질 거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직접. 연준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인플레이션을 2% 되돌린 것을 완료하는 것이며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그렇게 2%로 되돌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2024년도의 목표 수준에 2%에 근접할 거다. 요 얘기도 중요합니다. 자, 요거 얘기. 자, 2024년도에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한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2024년도에는 내년 1년 남았습니다. 목표 인플레이션을 2%로 맞춘다는 건 미국 정부가 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코인이씨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연준은 올해 목표 인플레이션을 수정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2024년도 목표 수준이 2%에 근접할 거다. 내년에 2% 가까이 근접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코인이쇼 봤을 때 내년에 2% 근접할 거다. 내년에 한 3% 4% 떨어질 가능성 커요. 올해 만약에 많이 빠지면 4%까지도 가능합니다. 4% 5% 정도 올해 하반기쯤에 돼서. 요 말은 2%에 근접할 거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2%에 근접할 거다라는 얘기는 뭔 뜻이냐면 3%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데 2%에 근접하다.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목표 인플레이션 꼭 2% 안 맞추더라도 3% 4% 높게 목표 인플레이션을 높게 잡았다면 미국 정부는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한테는 유동성을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준에서는 목표 인플레이션 2% 잡는데 그럼 미국 정부가 돈을 어떻게 찍어? 내년 11월에 뭐가 있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때 정치 자금이든 뭐든 표를 집결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요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연준과 궤가 맞지가 않아. 그럼 연준도 당연히 2023년도 연초부터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궤를 같이 가야겠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올해 내년 조성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코인 이슈가 비트코인은 2024년도, 2025년도 반감기가 끝나는 한 해에 얼마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최소 1억 5천 이상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비트코인 반감기 4년 뒤에 항상 올랐습니다. 반감기 뒤에는 올라요. 아니면 주구장창 2023년도 연말에는 오를 겁니다. 근거도 없이 올라간다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방송 아니에요. 24, 25년도에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들로 인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자본이 유동성이 몰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까지 뭐 코로나19 때도 찍었고 유동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면 이제는 유동성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비트코인? 아닙니다. 아니에요. 규제 때문에 오를 겁니다. 규제로 인해서 누가 들어온다? 기관들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다. 유동성이 없는데 어떻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한 100% 중에 30% 정도 안 되어 있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비트코인 막 봤을 때 분석을 했을 때 유동성 없이는 못 올라간다. 그 분석은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문구가 이 멘트가 진짜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파월의 엄포를 시장은 엄살로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파월이 세게 얘기를 해도 시장은 엄살 떨지 마. 반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1월 신규 고용 51만 7천명 국정연설 앞둔 바이든 환영. 아마 이젠 오늘 내일 중으로 바이든이 오늘 밤에 아마 11시쯤에 바이든이 연설을 할 겁니다. 그때 아무래도 바이든이 내년 11월 달에 대선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을 이제 할지 안 할지 거기 이제 있을 건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고용시장 지표가 너무 좋다. 지금 미국 거의 한 50년, 70년 동안 이렇게 좋은 시장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부임하고 나서 고용지표들이 이렇게 좋아졌잖아.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웰 연준의장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 언급을 할 건데, 자, 오늘 11시에 발표가 되겠죠. 자, 해서 보시면은 오늘 그 국정연설에서 차기 출마한다 이런 얘기들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요. 보이고, 연준의장은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 관련해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근무 중에 몰래 생방 참여합니다. 우리 스큐님. 원래 몰래 하는 게 제일 재밌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몰래 마시는 거 먹으면서 몰래 코인 이슈 영상 보시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내일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미국 예측치 19만 건. 요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날 중국 PPI 지표 발표되고, 그 다음날 제일 중요한 2월 14일 미국 CPI가 발표됩니다. 10시 30분. 오늘 CPI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심상치 않다는 거. 2월 15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22시 30분 발표되고, 그 다음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그리고 17일날 FOMC 회의록이 공개되고, 뭐 회의록 뭐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좋은 얘기들이 좀 담겨져 있을 걸로 보이고, 오히려 뭐 좀 좋은 흐름을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2월 23일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24일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연준이 좋아하는 지표죠. 그리고 PCE, 코어 PCE 24일날 같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3월달 3일날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요거 일단은 미국 시장이, 미국 증시가 오른 이유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올랐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용시장이 이례적으로 너무 좋다, 매우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된다. FOMC 때 얘기했던 얘기들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잡혀가져 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막 상승을 해. 코인 이슈가 최근에 FOMC 회의 때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대담이 있었죠. 거기서도 그렇고, 덜 매파적인 언급을 하는 이유 3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죠? 3가지. 아무도 모르게 비트 매수도 재미있어요. 재밌죠. 재밌죠. 자, 첫 번째, 정치적. 트럼프 출마 선언했고, 바이든 오늘 아마 할 예정입니다. 지금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대통령 다음 주자들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데 당연히 시장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정치적 이슈. 또 두 번째, 시장은 연준을 믿지 않는다. 두 번째, 어차피 제롬 파웰 연준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하더라도 시장은 믿지 않아. 시장, 채권 시장 금리가 움직이질 않아. 오히려 금리가 더 떨어져 버려. 그 뜻은 뭐예요? 미국의 채권 시장은 제롬 파웰 연준의장의 말을 믿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저번 시간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세 번째를 까먹었어. 우리 저번 영상 복습하신 분들, 세 번째 또 뭐 있을까? 시간이 해결됨. 그거는 이제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그거랑 같은 그거고. 세 번째 뭘까? 연준의장 이미 알고 있다. 뭐를? 우리 코인 뉴스님 역시. 우리도 모르는 진짜 경제 리스크. 이번에 고용지표 좋게 나온 거 연준의장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고용시장 지표 좋게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역사적으로 이례적으로 너무 강하다. 좋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용시장은 좋지만 뭐다? 자, 고용시장이 아직 둔화되진 않았지만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요 얘기가 뭘까? 고용시장 깨지는 거 알고 있어. 깨질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무당일까? 제롬 파웰 연준의장이? 금리가 4.5, 4.75, 5%, 5.25, 5% 상단에 맞춰버리면
기업이든 가게든 뭐 가계 대출이든 신용 리스크든 터지는 건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고용시장 깨질 겁니다.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이 멘트에는 두 가지 멘트가 있죠. 어떤 뜻이 있을까? 두 가지 해석. 고용시장 둔화될 겁니다. 한 가지 좋은 거는 고용시장이 둔화되니까 실업률 올라갈 거고 우리 금리 인하 해줄 겁니다. 시장은 요거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할 거고, 코인이슈 같은 분들 코인이슈는 경기 침체 없이는 리세션을 피할 수 없겠구나. 얕은 마일드한 경기 침체여도 가겠구나. 시장이 어떻게 해요? 이중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인이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때 덜 매파적이었던 게, 우리가 지금은 뭐 고용지표며 미국 GDP며 좋은 지표들만 보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시장의 리스크들, 앞으로 무너질 것들, 얘네들이 이미 지금 알고 있다. 얼마나 지네들이 겁을 먹었고 시장에 이런 리스크들이 생길 걸 뻔히 알고 있으면 이렇게 시장에 덜 매파적인 얘기들을 하냐. 세 번째, 우리도 모르는 진짜 경제 리스크 지표를 알고 있는 경우의 수까지. 요 세 가지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덜 매파적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우리 주식이든 코인이든 경제 금융시장이든 자산시장이든 누가 제일 핫하죠? 매일매일 이 사람 기사들로 그냥 오르락내리락해. 제롬 파월이죠.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핫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하든 아니면 연준에서 이런 얘기를 하든 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시장이 연준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연준의 말이나 이런 멘트들, 매파적인 것들 믿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믿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5bp 금리 인상을 해도 어떻게 해요? 미국 채권 시장은 금리가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때문에 믿기 시작했죠? 연준의 얘기들을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 지금. 뭐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서 나온 말 때문에, 매파적인 얘기 때문에? 아닙니다. 고용지표 요거 한 개 때문에. 고용지표 하나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요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연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굳이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얘기들을 했고 그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서 하락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도 욕을 먹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너무 긍정적인 이슈 때문에 시장이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었던 시장 참여자들이 고용지표 하나에, 그리고 서서히 지금 연준 얘기를 믿기 시작했죠.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25bp? 기존에는 3월달 25bp 하고 11월 금리 인하 2차례 한다. 그런 시장의 예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채권 시장 실제로 금리도 그렇게 돌아갔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3월달 25bp는 90몇 프로 금리 인상 무조건 하고 5월달 25bp 금리 인상도 80%가 넘었습니다. 패드워치가. 그 뜻은 뭐예요? 시장이 지금 연준의 말을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경기 침체든 뭐든 굳이 매파적인 발언 할 필요 있다 없다? 시장을 막 의학 죽이는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 굳이 할 필요 없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기업지표 고용시장이 망가지면 그때 알게 될 거다. 굳이 욕먹어가면서 죽일 필요 없겠죠. 작년까지는 그랬죠. 시장에 매파적인 발언들 쏟으면서. 왜? 자산시장 가격 상승하는 거 당연히 안 되니까. 자, 그러면 1월달에 우리 미국 증시며 전세계 자산시장이 올랐어. 상승을 했어. 코인이슈가 요거 상승한 거에 대해서 쭉 상승하는 움직임이 쭉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하는 움직임이 커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전체적으로 우리 올해 한 해를 봤을 때 상반기 흐름 괜찮습니다.
상반기 흐름 괜찮아요. 뭐 매수 매도 관련해서 또 뷰가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한테 드렸던 내용들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는데 상반기 뷰는 괜찮다. 올라가는 이번에 FOMC 끝나고 하락할 거지만 또 반대로 며칠 뒤에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은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좋게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강한데, 자 보세요. 이번 1월 달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이유. 왜 미국 주식은 올랐을까? 왜 비트코인은 올랐을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물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죠. 환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일시적인 자금일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예스폰 보신 분들 좋습니다. 채권 시장의 안정화라는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채권 시장이 안정화돼서 올랐다라는 거는 코인이슈가 언제 말씀드렸죠? 작년에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요거를 왜 올랐는지 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상승분이 어떤 상승분인지. 자, 작년 9월부터 12월 달에 우리 전 세계 채권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아마 9월 달에 재무부 장관 제니 옐런 누님이 미국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없다. 우리가 채권 바이백 해줄게. 라는 얘기를 합니다. 9월 달에.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 막 미국 채권 시장이 막 위험하다, 막 뭐 누가 쓰러진다.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번에 지금 부임 중인 그 남자분으로 바꿨죠. 우리 순핵 형님. 과자 형님 아주 맛있는 이라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리시 순핵 형님이 바뀌었죠. 리즈 트러스 총리 그 누님이 44일 만에 해고를 당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영국의 연기금이 부도가 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채권 시장에 쑥 흘러들어왔죠. 왜? 영국 연기금이 왜 부도나요? 영국 연기금이 보유 자산을, 투자를, 영국 채권을 들고 있는데 채권 가격이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아, 연기금까지 파산될 수 있구나. 요런 리스크들로 인해서 전 세계 채권 시장이 불안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뒤집어지게 막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미국 채권을 갖고 있는 뭐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한국 연기금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 수많은 미국 포함해서 연기금들, 기관들, 기업들 다 어떻게 돼요?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이 불안하겠죠. 작년에 채권 시장이 불안했습니다. 우리 4분기에.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츰 안정화가 되면서 1월달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1월달 상승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골디락스? 경기 침체는 안 올 겁니다. 야, 고용지표 봐. 고용시장 봐. 이렇게 좋아. 무슨 경기 침체야. 사람들 소비하는 거 봐. 레스토랑 갔는데 막 2시간, 3시간 웨이팅해. 미국인들 봐라. 유럽 가가지고 런던 가서 부동산 사고, 일본 가서 주택 사고, 아파트 사고, 저렇게 소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기업들이 잘 나오는데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봐. 너무 잘 나오잖아. 월가 예상치보다. 경기 침체 아니야. 골디락스야. 경기 침체가 아니어서 1월달 상승이 나왔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며 코인시장이며 상승한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형, 동생 말씀드렸죠. 자산시장에서 제일 큰 맏형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채권시장입니다. 얘네는 몇백 조, 몇 조, 단위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근데 집안에 뭐가 일이 생겼어. 큰 형, 아버지 역할을 하는 큰 형이 막 불안해. 그럼 집안 꼴이 잘 돌아갈까? 당연히 안 돌아가겠죠. 채권 시장이 잘 형성이 되고 안정화가 돼야 그 다음에 주식시장, 비트코인 시장, 파생상품, ETF, 부동산까지 마찬가지로 다 맞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하게 됐기 때문에 1월달 주식과 비트코인 상승은 어떻게 해요? 제일 큰 맏형 채권 시장에 안정화가 작용을 했다. 내가 금융시장 투자를 딱 들어가려고 해. 아,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채권 시장마저도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투자를 해, 주식에?
근데 봤더니 영국 채권 시장도 그렇고 미국 채권 시장도 그렇고 안정적이네.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안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채권 가격이 앞으로 안 떨어지겠다.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겠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 채권 투자들 쭉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밑에 딸려져 오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추세 상승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주식이든 코인이든 지금 상승을 추세 상승으로 본다? 야 2023년도에는 무조건 상승이다. 가자. 불꽃이다. 불장 시장이다. 볼 수 있을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추세적인 상승을 따졌을 때 분기별 뭐 몇 달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시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연도를 추세 상승 시점으로 생각을 한다? 그거는 맞지 않다.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한다, 오른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 주구장창 막 행복회로, 희망회로 돌리는 건 그것만큼 나쁜 게 없다. 그것만큼. 올라갈 거라고 믿어. 물론 내년, 내후년은 내년, 내후년 되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당장 막 무조건 미친 듯이 막 올라갈 것 같아. 비트코인 막 4천만 원, 5천만 원 올라갈 것 같아. 그럼 그분들은 지금 뭐 해야 돼요? 코인을 매수해야겠죠. 왜? 비트코인 4천만 원, 5천만 원 올라간대. 어떤 방송 봤더니 비트코인 무조건 올라간대. 지금이 기회래. 몇십 년 만에 주어진 막 기회래. 지금이라도 사야지. 그럼 샀더니 어떻게 돼요? 남들은 막 비트코인 2천만 원 막 아래에서 막 줍고 똑같은 돈을 가졌는데 누구는 비트코인 2개, 누구는 비트코인 1개. 잘된 투자일까 그게? 코인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된 투자일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나 막 그 좋은 생각, 희망회로, 행복회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 밑도 끝도 없이 자산시장을 보지도 않고 상승만 외치는 건 위험하다는 거.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